몇 년째 주가가 바닥을 기는 기업이라면 물려줄 때 그 주식값을 30% 높게 매겨서 세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요즘 증시에서 진짜로 논의되고 있는 일이에요. 정부가 지금 우리 증시를 상대로 대대적인 옥석 가리기에 나섰거든요. 한쪽에선 부실한 기업을 아예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다른 한쪽에선 오랫동안 주가를 낮게 방치해온 기업에 상속세를 더 매기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업이 걸리는 거고 이게 내 주식엔 약일지 독이 될지, 게다가 이 정책 한쪽에서는 너무 과하다, 다른 쪽에선 오히려 봐주는 거다고 정반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뜯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볼게요. 우리 증시엔 오랜 꼬리표가 하나 있죠.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 기업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싸게 거래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걸 고치겠다면서 2026년 들어서 증시 체질을 크게 두 방향으로 손을 봤습니다. 하나는 아예 부실한 기업을 빠르게 퇴출시키는 상장 폐지 강화. 또 하나는 오늘의 주인공인 저PBR 기업 상속세 할증입니다. 저PBR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유난히 낮은 상태를 뜻하는데요. 목표는 하나입니다. 나쁜 기업을 걸러내고 주주 가치를 올리는 좋은 기업만 남기겠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방향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부실 기업 퇴출인데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2026년 2월 상장 폐지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시장에 남아있을 문턱을 확 높인 건데요. 버티려면 갖춰야 할 몸집,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려서 코스피는 500억 원, 코스닥은 300억 원까지 맞춰야 살아남게 됐습니다. 주가가 오랫동안 1,000원 밑에 밑도는 이른바 동전주는 아예 퇴출 요건을 새로 만들었고요. 부실 기업에 개선할 시간을 주던 기간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였습니다. 거래소가 따져보니 코스닥에서만 퇴출 대상이 원래 50곳 정도였다면 지금은 150곳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회생 가망이 옅은 기업은 빠르게 판에서 내리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망한 것도 아닌데 몇 년째 주가가 바닥에 눌려있는 멀쩡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실적은 그럭저럭인데 주가만 이상하게 낮은 경우죠. 정부는 바로 이런 기업들의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로 합니다. 혹시 세금을 아끼려고 주가를 낮게 방치해온 건 아니냐는 거죠. 부실해서가 아니라 낮은 주가가 오히려 이득이 되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요. 대체 주가가 낮은 게 어떻게 이득이 될까요? 여기에 이 제도의 진짜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열쇠는 상속세인데요. 우리나라는 상장 주식을 물려줄 때 그 세금을 주가 기준으로 매깁니다. 쉽게 말해서 물려줄 시점에 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드는 구조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일부 대주주 같은 경우는 승계를 앞두고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걸 반기지 않는 상황도 생깁니다.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회사를 적극 알리기보다는 주가를 낮게 두는 쪽이 상속세 아끼기엔 유리하니까요. 결국 주주 가치를 끌어올릴 노력을 안 하게 되고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운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정부가 손대려고 하는 게 바로 이 고리예요. 그래서 나온 게 2026년 세제 개편안의 저 PBR 상속세 할증입니다. 원래 상장 주식은 물려줄 시점 앞뒤 2개월, 총 넉 달치의 주가 평균으로 값을 매겼는데요. 그런데 주가를 눌렀다고 추정이 되는 기업은 이 계산 방식을 확 바꿉니다. 지금 방식으로 계산한 값에 30%를 더한 금액, 그리고 최근 6개월부터 6년 반까지 여러 기간으로 나눠낸 평균 주가들, 이걸 다 늘어놓고 그중 가장 높은 값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오래 눌러온 주가를 길게 평균 내서 눌러둔 효과를 지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세금 기준이 적어도 30%, 정부 추산으로는 많게는 2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저 PBR 기업이면 다 걸리느냐? 그건 아닌데요. 걸리는 기준이 두 갈래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한 이 PBR이 최근 6년간 같은 업종에서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계속 머무는 기업이에요. 두 번째는 최근 1년 안에 중국 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처럼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행위를 했고, 평가액이 최근 3년 시가보다 30% 넘게 빠진 기업입니다. 다만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니고요. 국세청 심의를 거치고 기업이 일부러 누른 게 아니다라는 것을 소명하면 원래 방식대로 매깁니다. 시행은 2027년 4월 1일 이후로 물려주는 주식부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아직 정부가 내놓은 아니고요.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데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는 만큼 세부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몇 곳이 되는지도 한번 볼게요.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추산해보니 이 업종별 기준으로 코스피는 80여 곳, 코스닥에서는 40여 곳, 다 합쳐서 130여 곳 정도로 추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평균 PBR은 0.3배도 안 될 만큼 낮았고요. 여기엔 롯데지주나 GS, 이마트 같은 익숙한 대기업도 일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업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과 중견기업 상당수는 대상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이 뒤에서 볼 논란의 큰 불씨가 돼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도 좋은 걸까요? 먼저 찬성 쪽부터 볼게요.
정부의 명분은 분명합니다. 세금 아끼겠다고 주가를 낮게 방치해온 편법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주가를 낮게 두는 게 오히려 손해가 되게 만들며 주가를 챙기게 될 거라는 계산인 거죠. 실제로 정부는 부실기업 퇴출과 이 할증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를 걷어내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방향만 보면 개인 투자자에게는 나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겠죠. 그것도 정반대 방향에서 두 갈래로 나옵니다. 먼저 한쪽은 너무 과하다예요. 재계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누르기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도 있다. 아무리 올리고 싶어도 안 오르는 기업도 있다. 실적이 나빠서, 업황이 안 좋아서, 혹은 투자자 관심이 없어서 주가가 낮은 것뿐인데 자칫 꼼수 기업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 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처럼 원래 구조적으로 주가가 낮게 잡힌 것도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더 근본적인 지적도 있습니다. 애초에 세금을 아끼려고 일부러 주가를 눌렀다는 건 가려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주가가 낮은 게 오너 탓인지 그냥 시장이 안 알아준 탓인 건지 그 인과를 딱 잘라 나누기가 어렵고 대주주가 세금 때문에 주가를 눌렀다는 게 실증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반대로 다른 한쪽은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비판을 하는데요. 기업 지배구조를 감시하는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이 제도가 저PBR 기업에 되레 면죄부를 준다고 봤습니다. 문제는 대상을 업종별로 하위 25%씩 끊어내는 방식이에요. 이러면 업종 전체가 통째로 싸게 평가돼 있을 때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정작 저PBR 대기업까지 대상에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더 뼈아픈 지적도 있습니다. 할증을 매길 때 오랜 기간의 평균 주가와 30% 할증 중 높은 값을 적용하다 보니 지배주주 입장에선 오히려 더 오래, 더 확실하게 주가를 눌러두는 게 유리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편법을 막으려다 편법을 더 부추길 수도 있다는 역설인 거죠. 여기에 법률 세무자문으로 빠져나갈 구멍도 있다고 봤고요. 그런데 이 구멍 파고들수록 더 커집니다. 애초에 이 제도로 오너의 주가 누르기를 정말 막을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나오거든요. 이 방식은 결국 과거의 주가를 기준으로 삼는데 이미 몇 년째 주가를 눌러온 기업이라면 아무리 길게 평균을 내도 그 값 자체가 낮으니까요. 예를 들어 주가가 자산의 5분의 1. 그러니까 PBR이 0.2인 기업은 요게 30%를 더 얹어도 0.26인 거죠. 여전히 헐값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 뼈아픈 허점도 있는데요. 앞에서 오너들이 주가를 누르는 대표적인 방법이 배당을 줄이고 자사주 소각을 안 하고 회사를 안 알리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조용히 방치하는 방식은 딱 꼬집어 잡아내기가 어렵단 겁니다. 정작 제일 흔한 수법은 걸러지지 않고 지나가는 셈인 거죠. 오죽하면 주가 누르기에 악물리는 기준을 알려주는 꼴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와 같은 편인 여당에서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훈기 의원은 아예 주가가 아무리 낮아도 순자산가치 80% 밑으로는 세금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바닥선을 법에 못 박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정부안만으론 편법을 못 막는다는 거죠. 물론 정부도 할 말은 있습니다. 순자산을 일일이 따지면 계산이 복잡하고 납세자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매긴 주가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란 입장입니다. 그러니 이 제도 국회를 지난 동안 더 세질지 지금 그대로일지 여당과 정부의 줄다리기가 이제 막 시작된 셈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텐 뭘 의미할까요? 큰 방향은 나쁘지 않습니다. 주가를 방치해온 기업에 압박이 들어가면 그동안 미뤄둔 주주 환원, 이를테면 배당 확대 같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다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상이 좁고 역설 논란도 있어서 기대만큼 효과가 클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부실기업 퇴출까지 강해진 만큼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시가총액이나 주가 기준에 걸리진 않는지 이건 한 번쯤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지금 증시에서 두 갈래로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있어요. 부실기업은 퇴출로 걸러내고 주가를 오래 눌러둔 기업은 상속세로 압박하는 거죠. 나쁜 기업은 솎아내고 좋은 기업만 남기겠다는 방향 자체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저 PBR 할증만큼은 한쪽에선 억울한 기업 잡는다고 하는 거고 다른 쪽에선 큰 기업은 다 빠지고 구멍도 숭숭한 면죄부라고 정반대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주가를 오래 낮게 눌러둔 기업, 세금을 더 물리는 것이 꼭 필요한 채찍일까요? 억울한 기업까지 잡는 무리수가 될까요? 아니면 구멍이 숭숭한 반쪽짜리 대책일까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나의 경제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